안녕하십니까. 데비스 드림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잠시 후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저는 샌드라 연 박사입니다. 오늘 데비의 꿈 재단에서 주최하시는 식도암 교육 온라인 심포지움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랩에서의 위암 연구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험실에서 임상으로 가는 그 연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쥐를 이용한 모델을 주로 많이 씁니다. 쥐에서 이제 과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초 과학 연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발견들을 토대로 임상 시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1상, 2상, 3상 그렇게 새로운 요법이나 약을 환자에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임상시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검증이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약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저희가 쓸 수 있는 환자 치료에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상에서 쓰이는 약들은 사실 랩에서 실험실에서 이제 기초 과학을 통해서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한 그런 내용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쥐를 써서 이제 실험을 하느냐, 연구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인간은 서로 이제 99.5% 유전적으로 유사하죠. 그리고 침팬지랑은 96%에서 99% 유전적으로 유사합니다.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요. 90% 유사합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80% 정도 유전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요. 암 연구를 위한 쥐 모델의 경우에는요, 쥐는 인간과 75% 유전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99%의 쥐의 유전자는 또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쓰기가 좋고요. 저희가 유전적인 연구를 하는 데는 더욱 좋습니다. 쥐는 크기가 작고 또 배양이 쉽고 또 많은 유전적 조작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실험이 더 빨리 되고 또 잘 컨트롤이 된다라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 모델을 암 연구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암과 사람의 나이 간의 관계가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쥐와 인간은 쥐의 2년은 인간의 80년 정도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쥐가 2살이면 그것은 인간의 80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간의 1년이 말하자면 쥐로서는 9일간의 이제 날짜가 지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단계에서 쥐와 인간의 나이 변화 상관관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이런 어, 어, 중요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쥐와 인간 나이 관계 변화와의 상관관계가 잘 밝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쥐와 사람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쥐에서의 해부학적인 이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사람의 경우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어, 쥐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암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진 암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주사를 해서 이제 그걸 저희 칼시노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암 유발 물질을 주입을 해서 이제 암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델이 전통적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노그래프트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그 피부 바로 밑에 그 암 세포를 주사를 해서 암을 크게 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토픽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기관에 타겟을 하는 기관의 위에 이제 얹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암 모델이 되죠.
그리고 트랜스제닉 마우스 암 모델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그런 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암이 어떤 특정 기관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저절로 자라게 되는 생애 주기를 따라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환자에서 나온 그런 암세포들을 배양을 할 수 있는 환자에서 나온 지노그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모델도 각각리에 이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위암의 종류는 여러분이 다른 그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 쓰지는 않겠는데요. CIN, EBV, 그리고 MSI, GS 같은 여러 종류의 암들이 위암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의 모델로 쓰고 있는 G의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건강한 G 같은 경우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몸무게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위암에 걸린 위암 모델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이스 린티스 플라스티카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요. 이 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비대 변형이 있는 그런 위를 가진 위암쥐입니다. 위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고 또 하얗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건데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러한 현상이 위암 환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 G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암과 유사한 G 위암 모델의 병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인간과 G의 위암은 이렇게 병리적인 그 관찰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서 저희가 이제 모델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잠시 말씀을 올린 것처럼 G 모델의 좋은 점은 하나는 유전적으로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G는 암 진행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자 마커를 가지도록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GFP 마우스인데요. 이거는 초록색을 띤 형광 물질을 이제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쥐가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형광 초록을 띠게 되는 그런 쥐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어, 뇌암의 경우에 뇌암을 이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암세포는 이제 빨강으로 보이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혈관 세포나 이런 것들은 초록으로 보이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쉽게 이제 얼만큼 암이 진행이 되는지 등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조작 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쥐, 저희 랩에서 만든 쥐로 위암 진행을 이제 모니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예를 보여드린 이제 병리적인 그런 이제 관찰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행된 위암의 경우에는 이제 전이가 있습니다. 전이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원래 있던 기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져 가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위에 있다가 폐로 이제 전이가 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위암쥐는 림프절이나 폐나 간으로 이제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절에서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폐에서 암이 전이된 거 볼 수 있었고, 또 세 번째 그림에는 간으로 전이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병리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모두 저희가 만든 그 위암 G 모델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네, 그러면 위암쥐로 무엇을 연구할 수 있을까? 이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늦추고 또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게 바이오마커를 이제 찾는 것, 그리고 위암을 드라이브하는 생물학적 경로를 이제 밝혀내는 것,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암 치료를 위한 약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면 위암 그 세포,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쥐에서 나오는 위암 세포를 에서 세포를 사용해서 FDA에서 승인이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3천 개 정도 넘는 그런 약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잘 듣는지 그런 스크린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약에 그 이 위암 세포가 죽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독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쥐를 이제 임상 시험에 어떻게 이제 그 위암쥐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임상 시험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봤는데요. 예를 들면 그 저희가 그 화학요법을 여러 번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인간의 경우에도 환자의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G에도 위암 G 모델에도 화학요법을 여러 번 이제 쓰면서 각각 여러 가지 약들, 그 임상에서 쓰이는 약들을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리스판스를 하는지 관찰할 수 있고 그때 분자학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썼을 때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위암 G 모델의 독성을 나타내는지 아닌지 그거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인간의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상 시험에서 보통 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약을 썼을 때 이 G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위암쥐로 새 치료를 하기 위한 생존율을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위암쥐에 어떤 그 약을 주지 않았을 때 사망률, 그리고 약을 주었을 때 얼만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떤 약을 다른 약 어떤 거랑 같이 결합했을 때 그때는 또 얼마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암쥐 모델도요. 또한 위 올가노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올가노이드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쥐에서 이제 암 세포를 이제 밖에서 배양을 해서 올가노이드로 만드는 거죠. 동그랗게 생긴 그 쥐에서 있는 암 세포 덩어리와 같은 그런 모든 성질을 가진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쥐에서 직접 하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올가노이드에 위암 새로운 약제를 스크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가노이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위암 세포를 2D로 이제 바닥의 평면으로 이제 세포 배양을 했을 때는 그림이 뭐 세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긴 상태로 나옵니다.
설명경으로 보면. 근데 이걸 3D로 올가노이드로 동그란 상태로 이제 키우게 되면 오른쪽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걸로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스크린하고 또 그 환자 혹은 그 쥐에 딱 맞는 맞춤형 그런 메디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위암은 늦게 발견이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징으로 직접 보기 전에 위암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액상 생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혈액으로 하는 것이죠, 보통. 순한 암세포를 끄집어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또 암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그런 것입니다. 액상 생검이라는 것이 있고요. 피해서 하기도 하고 대변이나 소변에서 이제 저희가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암 단백질이라든지 암에 관련된 유전자, 그리고 위 세척을 하게 되면 위 세척액에서도 이제 세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세포에 있는 암 단백질과 암 유전자를 이제 봄으로써 위암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암세포가 암이 작을 때 혈액의 순환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순환하는 암세포 CTC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혹은 CTC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1차 암에서 떨어져 나온 뭐 조금의 하나나 두 개나 혹은 그보다 많긴 하지만 그런 세포들이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빙빙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환되어지는 암 세포를 디텍션을 저희가 이제 끄집어내게 돼서 거기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 이 순환되는 암세포는 결국은 어떤 전이가 되어져야 되는 곳에 전이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혈관을 빠져나와서 이제 그 2차 조직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순환하는 위암 세포는 전이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CTC 순환하는 그 암세포 피해 있는 암세포는 그 여러 가지 마커들로 이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쥐의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로 이제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8년에 이제 Scientific Report라고 하는 저널에 나온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쥐의 소변이나 이제 대변을 받아서 각각 분석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 내용은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 내용에서 주로 실험실에서 G 모델을 사용해서 어떻게 위암에 관련된 바이오마커나 그리고 기작이나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같이 이제 실험실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크린한 약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요법들을 임상시험에서 이제 더 검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진짜 약 그리고 진짜 치료 방법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와주신 연구를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려면 오디토리움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